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제가 이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지난 시간에 제가 답변해 드렸죠. 2번.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본격적인 이분이 진로 관련 질문이 있으세요. 자,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학부 전공은 고분자 공학, 그러니까 폴리머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인데, 졸업하고 전공을 안 살리고 자바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서 현재는 웹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컷해 볼게요. 경력 3년이래요. 자, 근데 딱 보자마자 냄새가 저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폴리머 사이언스 전공했지만 컴퓨터가 더 좋으신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실 제일 좋아했던 거는 생물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혹시 제인 구달이라고 아시나요? 제인 구달이라는 동물학자 있죠. 막 정글 같은 데서 막 들어가서 원숭이들을 관찰하고 막 동물학의 그런 책들을 많이 쓰신 동물학자시죠. 사실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 정글 같은 데서 텐트 치고 동물의 그런 습성을 이렇게 분석하고 막 책 쓰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 찰스 다윈의 책을 되게 좋아했었던 게,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섬에 가서 온갖 생물을 관찰하고 자신이 관찰하는 걸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게 됐냐면, 제가 저희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자기가 꿈꾼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어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들어보라, 뭐 이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나봤는데, 한국에서 동물학을 공부하면 되게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기본 석사 이상은 해야 되는데, 석사 마치면 뭐 동물연구소 같은 데서 뭐 일하면 뭐 그 당시에 월 200만 원 겨우 버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제 1번 꿈이 동물학자, 2번 꿈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2번을 하자 해가지고 2번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대학 준비를 했는데,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가자 하면, 굳이 인서울에 가자면 인서울에서 그냥 아주 삼류, 인서울 안에서도 1류대, 2류대, 3류대가 있잖아요. 인서울 겨우 턱걸이 하겠는 거야. 안 되겠다. 근데 이제 공대 쪽으로 좀 가면은, 당시에 왜 그러냐면 당시 분위기가 닷컴 열풍이 있었어. 닷컴 열풍. 그래가지고 컴퓨터 공학 나와가지고 막 벤처기업 차리면 막 신문에서 막 빵빵 띄우던 시절이어가지고, 뭐 지금 닷컴 열풍 다 꺼졌죠. 근데 어쨌든 그땐 그랬어요. 너무 높았어요. 이공계에서 점수가 되게 높았어요, 컴퓨터 공학이.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수시 전형으로 집어넣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정시에서 완전 쫄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계과를 갔습니다. 기계과는 공대에서 점수가 좀 낮아요. 이공계에서 점수 제일 낮은 데가 저거잖아요, 자연과학부. 그 다음 재료공학부, 그 다음 기계공학부고, 전자공학과는 굉장히 점수가 높고, 한국 반도체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당시에 굉장히 높죠. 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기계공학을 왔어요. 자, 근데 기계공학 왔는데 계속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좋아가지고 저는 졸업학점, 최소학점만 전공 듣고, 사실 그래서 기계 전공에 대한 그 이해도가 조금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왜냐면 다른 기계공학 전공한 애들은 막 전공 꽉꽉 채워서 듣는 애들도 있거든요. 저는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계공학만 듣고 나머지는 다
전자가 아니지, 정보통신 뭐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다 이런 거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자바 프로그래밍 열심히 했었습니다. 객체 지향 그런 프로그래밍을 좋아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머 자격증이 있어요. 그 오라클에서 인증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그래서 프로그래밍으로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대학원의 석박사 때는 뭘 했냐면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 그거를 전공했고, 제 전공이 그거예요.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 그런데 이거 애플리케이션이 어디다 쓰이는 거냐면, GPU를 위한 병렬 연산을 저 병원에서 쓰는 바이오텍 프로그램 연구에 쓰는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핫한 거예요, 제가 공부한 거. 근데 어쨌든 저도 기계의 길을 걸진 않았다는 거, 순수한 기계를. 님도 지금 중구난방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중구난방의 이력이 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한국의 어떤 대학생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TV에서 하는 프로그램.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한국 프로예요. 한국의 유명한 CEO를 초청해놓고, 뭐 대기업 유명한 CEO를 초청해놓고 대학생들 막 초청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토론 같은 거. 근데 한 대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저는 공대에 다니고 있는데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게 좋을까요? 제네럴리스트가 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페셜리스트라 하면은 이런 거예요. 님 관점으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폴리머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폴리머에도 뭐 예를 들면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랑 이거를 하드닝하는 하드너가 있어요. 그리고 뭐 카탈리스트, 촉매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폴리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촉매만 연구하는 거야. 나는 딴 거 안 하고 촉매만 계속, 촉매의 타입과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만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스페셜리스트죠. 그리고 근데 제너럴리스트는 뭐냐면, 이렇게 촉매에 대해서 깊이 알진 않지만 대충 촉매가 어떨 때 쓰이고 어떤 파라미터로 폴리머 반응에 참여하고 이걸 알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레진의 타입, 레진의 굵기, 레진의 어떤 비스코시티, 이것도 다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안다는 게 약간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그러면서 뭐 필러도 알고 하드너도 알고, 그리고 반도체에 쓰이는 뭐 패키지 몰딩에 쓰이는 폴리머도 알고, 일반 공예에 쓰이는 뭐 크래프트 레진도 좀 알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치과에서 쓰이는 이빨 떼울 때 쓰는 뭐 레진도 좀 알고,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산업 전반적으로 쫙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제너럴리스트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한국 기업의 사장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스페셜리스트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아시아적인 관점입니다. 아시아적인 관점. 자, 아시아에서는 뭘 하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과 관점으로는 제너럴리스트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으면 비유를 들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비유. 자,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봅시다. 뭐 생코쿠 시대라고 해봅시다.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님이 그 한 성의 영주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주 입장에서는 다양한 걸 생각해야 돼요. 뭐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민심 안정도 생각해야 되고, 농사짓는 그런 전반적인 농토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수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좀 학문에 대한 조예가 있어가지고 좀 아는 것도 좀 있어야겠죠. 지식인이어야겠죠. 그러면서도 또 상인과의 어떤 상거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걔 영주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알아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그 밑에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쟁이 났으면 장군을 불러오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죠. 하지만 영주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어떤 특별한 토픽으로 가자면 장군 입장에서는 그 밑에 부하장수, 결국 이렇게 말단으로 내려가다면 최말단에서는 결국에는 칼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칼 잘 쓰는 사람. 이게 전문가예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 검의 달인. 실질적으로 최전선에서 적군과 칼을 맞대는 사람. 그쵸? 이해 갔죠? 자, 이번에 농사라고 해봅시다. 영주 입장에서는 농사를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어느 지대가 곡창지대고 어디 지역을 뺏기면 안 되는지, 그 정도. 그리고 이 영토의 농부들은 성향이 어떤가, 그 정도.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은 거를 싹 아는 게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돼요. 이해 가셨죠? 님은 지금 한국이라는 좁은 영토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 강대국에 보이지 않지만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계속 그 서플라이 체인을 한국에 이렇게 위에 있고, 한국은 어딘가에 납품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 그게 사실이에요. 세상을 넓게 돌아다보면 그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가 생각했을 때 칼을 잘 쓰는 사람, 검의 달인, 그 사람은 이 먹이사슬의 가장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 영주와 영주의 가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야.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님이 결국에는 그 전투의 보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주가 될 것인가의 그 문제예요. 어때? 좀 비유로 얘기하니까 조금 알아들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루두루 조금씩 많이 아는 거야. 아시겠죠? 전문가는 누구 똑똑한 사람을 갖다가 앉히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 원리는 한국 재벌가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밖으로 말을 안 하는 거죠. 재벌가들도 마찬가지. 재벌이 뭐 다 알 필요 있어요? 전문가의 필요 있어요? 아니에요. 재벌은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돼요. 재벌가에서 한 그룹을 경영하려면.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는 그 밑에 박사 한 명 뽑아가지고 어디 계열사 하나 연구소장에 앉히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장, 그 방송 프로에 나온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재벌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월급을 받고 있는 고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되라고 말한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님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님은 지금 중구난방의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폴리머도 조금 알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조금 알아요. 뭐 경력 3년이니까 솔직히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님은 이미 어떻게 보면 스페셜리스트가 되기에는 지금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폴리머 전문가가 되려면 폴리머를 계속 했어야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되려면 컴퓨터를 계속 해야
근데 경력 고작 3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님은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님은 한국에서는 사실 알아주는 인재는 아닌 거예요. 한국은 그 이공계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의 하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많이 필요한 나라예요. 근데 하지만 님이 미국에 건너와서 건너온다면 님은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님은 제너럴리스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전 세계 이공계 서플라이 체인의 꼭대기에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공계에서 중요한 거는 폴리머 뭐 촉매랑 뭐랑 넣어가지고 뭐가 되고 뭐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거를 잘 알지 않아도 돼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래밍 할 때 여기에 문법이 맞냐 틀리냐 그거를 다 알고 있지 않아도 돼요. 미국은 전 세계를 매니지하는 이공계 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어떤 인더스트리를 지배하는 그런 분야로 가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 패키징의 예를 들어볼게요. 반도체 패키징이 뭐냐면, 자,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한번 뜯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초록색 기판 있죠. 이게 바로 PCB라고 하죠. 초록색 기판에 까만색 칩이 붙어 있잖아요. 까만색 네모난 칩. 이게 컴퓨터 칩이에요. 근데 사실 컴퓨터 칩은 실리콘이거든요. 실리콘은 색깔이 은색이에요. 은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회색이에요. 근데 실제로 님이 컴퓨터를 뜯어보면 볼 수 있는 칩은 검정색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폴리머입니다.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를 그 은색의 실리콘 칩 위에다가 코팅을 한 거예요. 왜 코팅을 하냐면 실리콘 칩 자체는 컴퓨터 칩이잖아요. 그래서 물이나 수증기에 매우 취약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작동을 안 할 수가 있고,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가 뭐 콜라나 커피라도 쏟으면 바로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 칩 위에 까만색 폴리머로 몰딩을 하는 거예요.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입니다. 뭐 화학과라서 잘 아시겠지만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는 투명 색깔이에요. 그럼 왜 컴퓨터 칩은 검은색이냐? 색소를 넣은 거예요. 물감을 넣어서 검은색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아보기 쉽도록. 그리고 막 변색되지 않도록, 안에 칩이 잘 안 보이도록 일부러 그렇게 까만 물감을 넣어서 까만색 플라스틱을 씌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미국 반도체 업계에 있다 보면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가 화학 구성이 어떻게 되고 뭐 그게 뭐 하드너랑 어떻게 반응하고 촉매를 얼마나 쓰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로 패키징 하는 일은 다 아시아의 하청주입니다. 하청주요? 그럼 미국에서는 뭘 알면 되냐? 폴리머의 기본적인 속성만 알면 돼요. 왜 폴리머를 쓰고 그 폴리머는 어느 회사가 좋고 어느 나라가 잘 만들고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빨리 만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를 만들려면 또 실리콘 칩이 필요하겠죠. 실리콘 칩은 또 어느 나라가 잘 만들고 똑같이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몸뚱아리를 정말 중요한 소프트웨어로 지배할 수 있으면 나머지 서플라이 체인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운영체제 개발, 컴파일러 개발인 거예요. 운영체제 개발, 컴파일러 개발, 시스템 아키텍처, 플랫폼, 이 기술만 있으면
폴리머 인더스트리는 다 지배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님이 그 소프트웨어적인 님의 아이디어와 폴리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컴퓨터 조립 분야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상위 레벨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은 미국에 오면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제너럴리스트라서 여기저기 무시당할 거 아니에요. 폴리머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너는 뭐 학부는 폴리머 나왔는데 경력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겠다 이러겠죠, 친구들이. 또 같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는 웹 개발자 친구들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너는이라 해서 너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님이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님이 컴퓨터 공학 학부도 나오지 않고 뭐 학원 다녀서 배운 실력인데 경력 3년 해서 뭐 깊이 알지 못할 거라고 또 동료 또 웹 개발자들이 그러겠죠. 컴퓨터 공학 학부부터 쫙쫙 탄탄하게 올라오는 애들이 스페셜리스트들이 님에게 그러겠죠. 그러니까 님이 이도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님이 있는 곳이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칼 잘 쓰는 사람이 검의 달인이 있어야 되는 곳에 있는데 님은 사실 영주인 거야. 영주급의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 삼국지로 치면은 유비가 그 전반적으로 그 영주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실제로 막 전투에서 막 본인이 막 칼 들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올라가서 황제 같은 사람들은 직접 나서지 않잖아요. 그쵸? 삼국지 보면 전투가 벌어지면 관우 장비가 가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비슷한, 그쵸? 자, 그래서 이 님의 어떤 이 전반적인 이 포트폴리오가 한국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문제는 이 먹이사슬의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니까. 님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은 제너럴리스트는 정상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일단 제가 보통 박사들하고 완전 다른 게 뭐냐면 하나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보통 공학 박사들은 무신론자예요. 종교가 없어요. 과학을 믿어요. 근데 저는 개신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를 웬만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성경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인이지만 서양인들의 두뇌 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면서도 공학 박사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면서도 과학을 이해해요. 그런데 학부는 기계과를 나왔어요. 기계도 이해합니다. 근데 또 기계를 별로 안 좋아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많이 공부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실 미국에서 인공지능 개발할 때 딱인 거예요.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개발하는 회사에서 그 개발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컴퓨터 코드 가지고 막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하이 레벨의 철학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만 알아서는 안 돼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면 기술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전 세계 종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미국이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되게 많은 것들을 조금씩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엘리트들의 기본적인 교육 방식은 헬레니즘을 기본 원리로 하는 성서주의예요. 이게 미국의 엘리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헬레니즘적인 교육이란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조금씩 골고루 다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건데, 근데 이거에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물감을 섞어보면 알겠지만, 빨간색 물감에 주황색 물감, 빨주, 노초, 파남보 다 섞으면 어떻게 되죠? 꺼멓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은 악해져요. 이 지식 조금 저 지식 조금 이렇게 막 골고루 막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마음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되게 악해요. 왜 그러냐면, 아는 게 많아질수록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껴요. 자신이 삼라만상의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이 흑화되거든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중심적으로 헬레니즘으로 공부하는 거, 이게 미국의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공부 방식이에요. 성경이 없이 헬레니즘만 추구하면은 사람은 악해집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을 깨달은 채 성경 중심적으로 헬레니즘적으로 공부하면 이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두 축은 성경과 헬레니즘이에요. 이게 미국의 두 축에, 좀 더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생각과 아테네 철학이란 얘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히브리적인 생각과 아테네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성경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생각과 헬라적인 생각 두 개를 다 알면 완벽해요. 정말 똑똑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을 공부하고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자, 제가 비결 알려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미국의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님은 지금 님의 포트폴리오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도저도 아니고 밑바닥이에요. 스페셜리스트들한테 계속 무시당하고 이도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은 인더스트리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인더스트리 정상은 미국의 하단부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 넘어와야겠죠. 그럼 미국에 올 실력이 있는지를 님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관점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학부 성적은 미국식 GPA로 한 사람이 2.9에 2.9. 저 같은 경우는 4.5 만점에 3.4였는데 미국식 GPA로, 미국은 4.5가 만점이 아니라 4.0 만점이니까 저는 3.1이었어요. 뭐 3.1이나 2.9나 거기서 거깁니다. 저랑 별 차이 안 나요. 다만 님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미니멈 리ኳ어먼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대학들은 평점 3.0은 돼야 지원 가능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요건 넘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피하다 보면 이 미니멈 리ኳ어먼트가 없는 데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그러면 또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좁아지죠. 자,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고 스펙 사회도 아니에요. 학점 낮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4.0 만점에 3.1의 학점을 가지고도 그런 학부 학점을 가지고도 미국의 10위권 박사과정을 들어갔어요. 졸업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스펙이나 학벌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력을 보기 때문에 님도 가능합니다만 님은 지금 3.0이 안 되기 때문에 미니멈 리ኳ어먼트 컷에 걸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가 2.9 학점으로 어떤 교수를 컨택했는데 연구핏이 너무 좋아서 교수가 받아준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너 받아주고 펀드도 줄게 했어요. 된 거잖아요. 근데 막상 서류를 넣었는데 학교 원칙에 미니멈 리ኳ어먼트 GPA 3.0은 넘어야 된다는 룰이 있어서 안 됐습니다. 그래도 뚫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때는 이제 학과 어드미션 커미티가 그거를 학과장한테 올립니다. 지도교수는 받아준다고 했는데 학과 룰에 의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학과장님이 결재가 필요합니다. 학과장까지 올라갔는데 학과장이 노 한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GRE 미니멈 리ኳ어먼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지도교수가 저를 뽑아준다고 했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어드미션 커미티한테 이메일을 써서 안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 연구실에 적합한 인재나 뽑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드미션 커미티가 알겠습니다 하고 어드미션을 주려고 하는데 GRE 미니멈 리ኳ어먼트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학과장한테 에스컬레이션이 된 거예요. 학과장한테 이제 위로 올라간 거예요. 학과장 결재 필요하다. 근데 학과장이 다행히 저는 딱 저의 연구 핏을 보더니 GRE가 낮긴 하지만 연구 핏이 괜찮으니까 어드미션 주세요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연구 핏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님은 학부 연구생을 하거나 전공을 살려서 일한 경력도 없어서 관련 연구 핏이 없습니다. 그 무기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죠? 이 상태로는 전공을 살려서 미국 대학원 바로 진출은 불가능할 거고 추천 안 해주시는 국내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 핏이라도 쌓을 수 있을까 봤는데 일단 국내 대학원이 원하는 스펙이 안 되는 바람에 모교의 비인기 연구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합성 같은 비인기 제조 분야 정도 컨택해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연구 분야가 너무 올드한지라 미국 진출하기엔 매우 불리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하는 일로 쌓은 연구 핏이라고는 이직을 위한 이력서 꾸민 수준인데 웹 개발이 일자리 수요는 풍부하지만 대학원에서 첨단 연구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 한국 웹 개발자 이력서 기반으로 미국 대학원을 위한 자소서 설계도 엄두가 안 나는 편이긴 합니다. 전공이랑 하는 일이 워낙 관련이 없다 보니 저의 이력을 어거지로 이어보려고 해도 공통점이 없어서 자기소개서 설계하기도 막막하여 지나간 건 아쉬운 대로 버리고 미국 진출하기 위해 그냥 커뮤니티 컬리지, 그러니까 전문대죠. 2년제 학교 유학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제가 님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자, 일단 님이 뭘 하고 싶은지부터 찾으셔야 돼요. 뭘 하고 싶은가? 뭘 하면 님이 미국의 인더스트리 정상에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님의 제너럴리스트 같은, 그러니까 아까 말하자면 영주 같은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의 프로파일은 영주 같은 거예요. 뭐 굳이 삼국지의 인물로 하자면 조조 캐릭터. 아시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원하는 인재는 조조 같은 캐릭터가 아니죠. 어떤 전문가를 원한단 말이에요. 전문가, 여포 같은 싸움의 전문가, 전투의 전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님이 일단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미국에서 잘 나갈 수 있는데, 그럼 미국의 정상에 서야 된단 말이야. 조조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 있을 곳에 잘못 있어서 전쟁터의 그 한복판에서 맨 앞에 막 뭐 이렇게 칼 들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맞지 않죠. 조조는 전략가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지금 환경, 이게 지금 좀 안 맞는 건데, 그러면 미국에 갔을 때 그럼 님이 이런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로서 가려면 굉장히 먹이사슬의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님의 실력으로 어떤 먹이사슬의 꼭대기를 갈 수 있냐는 거죠. 그 토픽을 정하셔야 해요. 토픽. 어떤 토픽으로 갈 것인가. 그 토픽이 없은 채로 가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어떤 컴퓨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역할이에요. 굉장히 좋은 역할. 근데 저도 미국을 떠나면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 한국 가잖아요? 그럼 이도저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거시적인 눈으로 전 세계의 어떤 컴퓨터 개발을 리드했었는데, 사실 저도 제가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실제로 하는 게 그 속된 말로 주댕이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소재 같은 거는 일본 회사한테 전화해서 니네 만들어,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리콘 같은 거는 뭐 대만이나 한국에 전화해서 니네 만들어. 조립 같은 거는 동남아시아에 전화해서 니네 조립해.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건 뭐냐? 전반적인 이 뭐랄까 큰 눈으로 이 전반적인 개발을 리드하는 거야. 굉장히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고 싶고 화학공학을 계속 하고 싶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만약 둘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분야는 이거예요. 제약회사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신종 화학물질을 만들죠. 그리고 그거를 사람의 몸에 투입하죠. 그래서 이제 약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이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분자 구조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화학 합성의 시뮬레이션을 해요. 컴퓨터 코드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자, A랑 B랑 섞고 A랑 C랑 섞고 A랑 D랑 섞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이 있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는 그냥 포문 하나로 다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100만 가지 조합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컴퓨터로 화학을 연구하는 분야가 굉장히 인기예요. 그러니까 화학 시뮬레이션이죠. 이렇게 해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거예요. 정말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제약 인더스트리, 전 세계 화학 인더스트리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외에 다른 국가는 이걸 못해요. 왜냐면 미국에 그렇게 제약 시뮬레이션을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되게 웃긴 게, 얘네들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디스커션이에요. 회의만 해. 맨날 이 말빨로 회의만 한 다음에 결론 딱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화학물질을 어떻게 합성하는 알고리즘 뭐 그런 개발하는 거, 그 순서도만 다 그려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인도에 하청시켜요. 인도나 뭐 이렇게 인건비 싼 데에다가 실제 코딩하는 건. 그러니까 미국만이 가능한 인더스트리니까 이게. 완전 제너럴리스트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그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내다보는 거죠. 미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레벨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님이 하고 싶은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런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 쪽으로 컴퓨터와 화학 두 개 다 할 수 있는 쪽으로 핏을 이제부터 만들어 나간다. 첫 번째 추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아예 학교를 다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는 커뮤니티 컬리지부터 가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뭐 컴퓨터공학과 전문대부터 나온 다음에 전문대 마친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4년제 3학년으로 편입해서 학부를 다시 마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많이 낭비가 되겠죠. 근데 미국에는 또 뭐가 있냐면 세컨드 배철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학사학위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종의 편입인데, 자, 님이 지금 폴리모로 4학년 학교를 마쳤잖아요. 그럼 컴퓨터 사이언스 3학년으로 편입하는 거예요. 이걸 세컨드 배철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미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전공 학사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다닐 필요가 없죠. 3학년을 편입하면 돼요. 그리고 이전에 한국에서 폴리모 4년제 나온 것 중에 학점 안 좋은 건 다 버려버리고 학점 좋은 것만 트랜스퍼 시키면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3, 4학년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을 들으면 이제 미국 학부 학위가 만들어지고, 그거 하면서 학부 다니는 동안 열심히 학부 인턴으로 대학원 잘 찾아가지고 거기서 랩 생활, 인턴 생활 하면서 연극핏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미국은 학부 과정에 외국인한테 장학금을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전문대부터 다시 들어가는 것보단 싸죠. 혹은 4년제 1학년부터 다시 들어가는 것보단 싸죠. 이것도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한국에 온라인 이렇게 뭐랄까 온라인 학위 같은 거 있잖아요. 학점 은행 같은 거, 그런 걸로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 학위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님이 만든 이 학점 은행으로 쌓은 게 님이 가려고 하는 대학원에서 인정을 해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도 방법이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방법은 님의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미국에 취업하는 거예요. 영주권 해주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직장인으로서 눌러 앉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돈을 달러로 벌면서 있으면서, 미국은 야간 대학교 같은 게 잘 돼 있거든요. 직장인들이 학위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걸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직장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직장에서 예를 들면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뭔가 하는데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장르랑 비슷한 쪽으로 연구핏을 만들어서 대학원을 가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면 되고, 님이 또 돈이 얼마나 있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제가 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님이라면 지금 한국 직장에 돈을 좀 더 모아요. 벌어가지고 미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컨드 배철러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학년 들어가서 한국 학점 끌어와서 트랜스퍼하고 컴퓨터공학과 3, 4학년을 마치면서 컴퓨터공학과의 컴퓨터 사이언스의 학부 학위를 만들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 학교 교수님 컨택해서 그 학교 석사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석사과정 펀드 받고 학비 면제 받고 그렇게 해서 석사를 마친 다음에 뭐 박사 가고 싶으면 다른 학교로 더 좋은 데로 박사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투자는 제가 봤을 때 그 미국 학부에 3학년, 4학년 편입한
그 학비 정도 들겠죠. 그리고 생활비. 그 정도 조달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 괜찮은 플랜으로 보여요. 나는 돈이 정말 없다. 그러면 지금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그 일하고 있는 거, 그 일하고 있는 어떤 경험을 살려서, 그 경험을 살려서 미국의 조그마한 회사라도 영주권 해준다면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일단 넘어가고 달러로 돈을 벌고 있으면 돈은 쌓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영토 내에 살고 있으면 계속 기회가 열려요. 미국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나이 50, 60에도 대학원 가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 기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가는 방법이 있죠. 아시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중요한 건 용기를 잃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저도 제가 좀 제너럴리스트라서 이것저것 좋아하고 다양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의 꼰대들이 항상 그 형들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꼰대짓이 뭐였냐면 형들이 너는 하나를 진득하게 못하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생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제 전공인 기계공학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3, 4학년 때는 컴퓨터 사이언스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학원 와서는 제 전공인 기계공학이랑 생뚱맞은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공부하고 또 그러다가 또 의대에서 돈 준다니까 그 기술을 의대 가서 막 적용하고 그래서 장학금 다 타내고 그러고 나서는 졸업하고는 맨날 병원이랑 학교 다닐 땐 병원이랑 일했으면서 졸업하고는 실리콘밸리 와 있죠. 되게 황당하죠? 황당한데 인생 잘 풀렸어요. 실리콘밸리 지금 저는 세계적인 대기업 다닙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저 같은 사람은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모든 분야를 조금씩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영주 같은 사람, 이런 지도자, 이런 사람을 실리콘밸리에서 원해요. 뭐 하나만 알고 다른 건 모르는 사람,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실리콘밸리가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실리콘밸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정도 있으면 뭐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박사, 그 사람한테 시키면 돼요. 한국 일은. 일본에서 제일 똑똑한 박사한테 일본 쪽 연구는 시키면 됩니다. 유럽에서 제일 똑똑한 박사한테 유럽 쪽 일은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 전 세계 박사들이 한 것들을 이게 조금씩 이해하고 그것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는 그러니까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은 뭐 일본 사무라이 시대라고 하면 거무의 달인인 사무라이가 아닌 거죠. 영주들은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폭넓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네,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하고 싶은지 그거를 잘 연구해 봐야 돼. 무조건 미국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뭘 할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뭔가 뭘 할지 뭐 여러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인터넷 잘 검색해 보시면서 미국에는 어떤 연구 분야가 있고 어떤 직업이 있는지 쭉 좀 연구를 해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